안녕하십니까. 미군 철수나 축소를 통해 남한 보수 중도층을 일깨우려는 미국의 총선 개입 전략, 최후의 선택에 직면한 한국민.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2018년도 5월에 조슈아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관해서 이제 컬럼을 썼습니다. 그는 사우스 다코타 출신이고 미군 법무관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미 하원의 이 외교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한반도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북한 인권법 작성이라든가 기타 한반도 관련 업무에 참여를 했고 각종 언론의 한반도 관련 기사나 컬럼을 작성하였습니다. 스탠턴은 2018년도 5월에 이런 컬럼을 썼습니다. 이때 시기가 이제 판문점 회담으로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쎄쎄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의 컬럼의 제목은 To Save Korea's Democracy, Withdraw its American Security Blanket.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안보 담요를 치워라. 안보 우산을 벗겨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심각했던 상황을 고려하면은 제가 이 컬럼을 보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군 주둔비 협상 관련 이제 50억 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컬럼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거 내용을 한번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베트남에서 이 김정일의 이 게임판을 걷어치우기 전입니다. 2018년도 5월입니다. 스탠턴은 이 문재인과 김정일의 판문점 회담을 지켜보면서 한국을 구하기 위해 미국은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에서 금세 사라졌지만 사실 저에게 이 문정인의 실체를 일깨워준 사람이 스탠턴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스크랩했었습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의 천문학적인 인상 요구를 직면하고 묘하게 그의 아이디어가 실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를 가지고 한국과 게임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의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 미몽에 갇혀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한국의 보수와 중도층 국민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손으로 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게 만드는 전술인데요.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년 4월 총선에 개입하여서 문재인 제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스탠턴은 이 문정인의 이중 플레이를 옛날부터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정인은 한국 국민들이 원한다면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한국에 흘리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자산과 그리고 한반도의 영향력을 고수하기 위해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하고 늘 다닙니다. 그는 평양에게는 연방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군을 쫓아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나 중도층에게는 미군 철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로서 이 판문점 회담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그 사악함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스탠턴은 이 문재인의 속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재인은 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은 단 총선에서 승리하여 연방제 합의와 판문점 회담 결과를 실현할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만입니다. 그 다음은 미군 철수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측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가장 먼저 추진할 일이 주한미군 철수임을 스탠턴은 지적합니다. 즉 보수와 중도층을 안심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선에 돌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민들이 이 자신들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 판문점 회담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인지 깨닫는다면 이 격렬한 정치적 반발과 함께 문재인의 총선 승리의 꿈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미 세력들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미군 없는 조선 연방공화국입니다. 이 연방공화국에 도달할 때까지 보수와 중도층에게 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것이라는 환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재인은 총선 전까지는 미군 철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재인은 이를 위해서 한국 내 언론과 SNS 포털에 이 스텔시 센서십인데 어떤 은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의 가능성은 주가 폭락, 투자 철회, 외자 유출, 자본 탈출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재인은 총선 전까지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이 시기가 2018년도 5월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 반 전입니다. 문재인과 문정인은 성공적으로 자국민과 미 행정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의 야심은 명백합니다. 그는 총선 승리를 하고 개헌의 발판을 확보하면 즉시 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기만수를 통해서 이 중도와 보수층은 미국의 안보 담요가 시큐리티 블랭킷이 따뜻하게 덮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하게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총선 전까지 문재인의 끔찍한 야심을 국민들에게서 감추는 것입니다. 스탠튼은 이 한국민의 독특하고 맹목적인 민족의식과 미국에 대한 애정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법무관으로서 이 어린 미국 병사들이 각종 시비에 휩쓸려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우리 시내에서 이제 이태원 골목에서 싸우고 끌려오고 그러면 걔네들은 미군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자주 목격하면서 이 한국인의 인종차별적 태도와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을 홍대 클럽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흑인 병사나 히스패닉에든 인종차별을 가하고 이런 거죠. 그러나 그는 한국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이란 체제가 얼마나 사악하고 참혹하며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한국을 북한의 노예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북한과 손을 잡고 연방제를 통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문재인, 문정인 역시 비참하게 숙청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년 전에 그가 이제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국은 지금보단 가난했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였고 재래식 무기를 가진 공산주의 악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무기를 가진 악당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구애를 하고요. 이들에 협조하는 자들은 모두 트로츠키나 월남의 공산주의자들처럼 숙청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워싱턴 정가에는 엄청난 로비 자금을 동원하는 한국인 로비 단체가 설치고 다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정인입니다. 문정인 뒤에 또 여러 한국 기업들이 돈을 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싱크탱크에 돈을 대고 문재인과 문정인의 플랜을 선전하고 다닙니다. 스탠튼은 이들의 돈을 받지 않았던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솔직한 글을 그때 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2018년도 5월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불합치하는 이익이 마치 합치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그들의 궤변을 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그의 계획이 가진 엄청난 전략적 위험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군을 엄청 불신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후 이 월남전 같은 전투가 있을 것인가? 그는 회의적입니다.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월남전의 경우 월남군들이 약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부대들이 최후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에는 시수, 이 소련과 싸웠던 민병대 핀란드 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그런 전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군은 북한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한국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미사일 방어막과 공산주의와 싸울 의지가 충만한 전사들입니다. 결국 이 자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아시아 이스라엘이 될 것인지 캄보디아가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지만이 한국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89%의 한국인이 판문점의 김정은 문재인 회담을 보고 성공적이라 생각하고 78%가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뉴스를 이제 스탠튼이 보고 조지 오웰의 1984년 마지막 문장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He had won the victory over himself. He loved the big brothers. 주인공 윈스턴이 드디어 이 당의 강령과 지령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완전히 이제 세뇌가 된 거죠. 그리고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조지 오웰의 1984년도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드디어 이런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스탠튼은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한국 국민들은 이스라엘이 되기를 거부하고 캄보디아를 선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히틀러처럼 자비를 베푸겠다고 한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학살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의 계획이 야기할 비극은 시리아의 비극과 이 비교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스탠튼은 경고합니다. 이제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한미군 주둔은 안보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국에 주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에 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 국민들에게 미군은 영원히 주둔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북한에 우호적인 조치를 취해도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 왜? 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것이니까. 이렇게 기만술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바로 이 문재인의 대국민 기만책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스탠튼 주장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한국민에게 그들의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위치를 흔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깨닫고 문재인의 이 엄험한 계획에 반기를 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연방제 추구에 필요한 정치적 기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는 총선에서 문재인을 패배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주한미군의 철수나 다운사이징, 축소를 흘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좀 부인을 하겠죠.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전체주의와 대량 학살을 두려워하는 한국민들을 일깨워라.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한국민들의 선택이다.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미국이 강요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한국의 유권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동맹국은 반드시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미국에 협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이제 그의 칼럼은 이런 내용입니다. 1년 반 전에 쓴 칼럼인데 아마 이 순간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50억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전대미문의 주둔 부담금인데요. 이런 카드를 제시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한국이 50억 불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군 축소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의 총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문재인과 문정인의 수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분담금과 조정을 핑계로 주한미군을 예를 들면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미국의 비협조적인 국가에게는 용병 수준으로 받을 돈 다 받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이 미국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한국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의 위협을 한국민들이 절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경제를 흔드는 작업일 수도 있고요. 지소미아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했을 때 이것은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보수 중도층을 일깨워서 총선에서 문재인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보수와 중도층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